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 계좌는 나는 여전히 손실 중이다? 결국은 비트코인 신호가 나와야 불기둥 갑니다. 트아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안쌤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감기 컨디션 조절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뜨거운 내일 또 불금인데 불금에 닌겔 맞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제 목소리도 약간 가라앉았죠.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자그만치 그 새벽도 4시였습니다. 엄청난 발표가 있었죠.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FOMC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결과 어떻게 됐죠? 새벽 4시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었던 새벽 4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4시 반에 누구의 스탠스? 제롬 파월의 입의 스탠스. 제롬 파월의 입술이 어떠한 스탠스를 겪고 있냐?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금리 인하했지만 앞으로는 없을 거야. 아니야, 이번에 금리 인하도 했고 다음에도 또 할 거야. 이런 스탠스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급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볼 거고, 그것으로 인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금리 인하를 했는데 내 계좌는 여전히 손실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왜 계좌가 시장은 좋은데 손실 중인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일명 팩트체크고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딱 한 대 때려 드리겠습니다. 왜? 경제 지표와 트레이딩을 하기는 매매는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5년간 여러분들께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 실전 매매까지 다 보여드린 영상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조금 더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에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아까 전에는 아무 글씨도 없고 예쁘지도 않았는데 뭔가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있죠? 롱과 숏, 롱과 숏이라는 이 글씨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롱은 상승, 숏은 하락. 롱은 상승, 숏은 뭐 언젠가 숏이 나오겠죠? 숏은 하락. 결국 여러분들 저점과 고점만 정확하게 잡아줘서 매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잡혔네요. 특히 이러한 급락장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급락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급락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엄청난 손실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왜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락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죠? 급격한 하락을 통해서 손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즉 하락에는 여러분들이 숏 배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상승에는 롱 배팅을 해서 양쪽 매매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시는 이 시그널을 통해서 매매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제가 처음 저의 이 노하우를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난립니다. 이거 공유합니다. 안쌤의 삼겹살 매매법. 이 세 줄은요, 하락의 강도, 상승의 강도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공유합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십시오. 영상 후반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건데요. 지금 너무나 필요하신 분들, 내 계좌가 지금 이 순간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중이라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삼겹살 매매가 망망대해 여러분들의 밝은 등대가 될 겁니다. 공유받는 방법은 빠르게 급하신 분들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파업청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 고정 댓글인데요. 거기에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시간이 좀 있으시니 저랑 한번 금리 인하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들어가 보시죠. 결국 전일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월 11일 목요일 금리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예측처럼 3.75% 인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FOMC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자, 저는 FOMC 기자회견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2025년도 FOMC 금리를 3.75로 인하를 했죠. 0.25포인트 인하를 성공을 했고요. 이번 인하는 2025년도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연속으로 지금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제기된 인하 이후 지속된 흐름. 자, 9월 한번, 10월 한번, 11월 스킵, 12월 이렇게 연속 3번 인하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표현이 나왔다. 요게 아주 큰 핵심인 거예요. 금리 인하지만 통화 정책 스탠스가 반드시 완화적은 아니다라는 평가. 제가 계속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이게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완전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여기서 새벽 여기거든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없어요. 그냥 평온합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롱배팅 하신 분들 많으세요. 이게 지금 4시간 봉인데 이거 30분 봉이거든요. 여기서 이 자리여서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밤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롱배팅이 막 이제 상승이 이루어졌죠. 완전 피크를 쳤어요. 이 피크를 쳤을 때의 시간이 오늘 새벽 5시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새벽 5시예요. AM 5시. 그러면 이거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뭐 이제 끝났네. 정고점 딱 맞고 이제 안착하고 이제 100K 나갔네. 금리 인하까지 되고 난리가 났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개폭락 나왔죠. 이거는 개폭락입니다, 여러분들. 폭락이 나와서 제자리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하락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FOMC라는 어찌 보면 2025년도 12월 가장 큰 이벤트가 일어났고요. 심지어 25bp 인하까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다 반납해서 내려가 있죠. 시장에 생각보다 별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언제까지? 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 이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인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Q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 일단 좀 지울게요. 우리가 차트 분석을 좀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격한 하락, 쉽게 얘기하면은 고점 121K 최고 신고가에서 쉽게 하면 80K까지 무너진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11월부터 그쵸? 시작됐던 약 한 달간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왜? 시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유동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QT라는 거를 시장의 돈을 다 끌어들이는 거를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특히 이렇게 급락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셧다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셧다운으로 인해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정부가 돈을 쉽게 얘기하면 뭐 급여도 주지 않는 완전히 그냥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단기 유동성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안 그래도 돈을 지금 땡기고 있는데 걷어들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셧다운을 인해가지고 유동성 자체가 완전 메말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폭등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0월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나타나 버렸다고요. 금리 인상은 제가 비트코인에다 뭐를 때려 붓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비트코인이라는 예쁜 나무에 청산가리를 때려 부은 거면 죽으란 얘기예요. 그 진짜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안 된다.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뭔가 영향제를 줘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영향제를 준 겁니다. 주긴 줬는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센 거야.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제가 그랬죠.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의 이후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역시 제롬 파월은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인하를 하긴 했지만 뭐죠? 본인의 소신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매파적으로. 그래서 결국엔 그 기대감,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등이 올라갔었지만 결국 이게 뭡니까? 뭐 후지산이에요? 뭐야 이게? 이런 식의 산화 모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지표 발표를 통해서 매매하지 마셔라. 이거 분명히 여기서 이제 수익이 막 났으니까 야 이제는 진짜 큰 수익 나겠네 해서 약간의 욕심을 부리신 분들이라면 거의 밤에 잠 못 잤을 거예요. 지금도 뭐 빨간 토끼 눈이 돼 있겠죠. 왜?
제자리를 그냥 털어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담으셨죠? 더 담았을 겁니다. 막 야 됐네 인젠 됐네 막 이제 무조건 불장이네 난리 났네 하고 막 담았을 거예요. 왜?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 계좌가 금리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를 잡느냐? 뭘 잡습니까? 이렇게 잡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롱 버튼이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롱 버튼이 등장을 해서 잡아둡니다. 계속 갑니다. 쭉쭉쭉 언제까지 숏 버튼이 등장하는 이 자리까지 숏 버튼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꼭지점 되고 안착하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이 공방이 벌어졌습니까? 보세요. 이게 급락이 나죠. 아 이거 차익 실현이야. 그랬더니 쫙쫙 올리잖아요. 막 올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개처맞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를 잘못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큰 손실 많이 났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현명하게 센스 있게 기준 잡고 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큰 수익 냈죠. 이게 매매와 그다음 경제 지표의 발표와 쉽게 얘기하면 정보와 매매가 다른 점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QE 이야기 드렸죠? 이제 이 QE의 발표만이 남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QE는 아마 아실 겁니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양적 완화라고 돈을 푸는 거예요. 유동성을 막 늘리는 겁니다. 유동성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나무에 엄청난 영양제를 쏟아붓는 거예요. 금리 인하도 됐죠. 유동성인 QE도 풀면 그리고 또 하나 ETF. 누구의 ETF?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XRP ETF가 또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렇다고 쉽게 올라갈 수도 않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진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이거 땡겨 볼게요. 제가 이 포인트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안에 여전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올라가 주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주려면 여기 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강력하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올라서려면 이 포인트를 강력하게 넘어줘야 돼요. 근데 아예 여기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이 93과 94K의 포인트를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이 밑에 이 마이너 리그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이것을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지금 이벤트는 FOMC다. 근데 FOMC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이벤트는 소멸된 거예요. 이제는 가장 강력한 QE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XRP ETF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뭔가 화랑장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큰 이벤트를 만들어내야 된다. 아직 이 두 가지의 큰 이벤트가 12월에 여전히 잔재해 있다. 그럼 이것이 발표가 되면 보시다시피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는 분명한 기회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혹시나 손실 중이라면 확실하게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그게 발표가 되더라도 시장에서 되게 별로의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왜? 100%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 신호만큼은 지금 보시는 이 신호만큼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한 이 급격한 변화마저도 대응을 잘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계좌가 아직도 손실 중이신 분들이라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마 거의 올인했을 거예요. 그 당시였다면. 따라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을 바꿔주시고 기준을 잡아서 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롱과 숏 버튼은 내가 어떻게 세팅할 거냐? 이 파인 에디터에 있는 소스 보이실 겁니다. 얘를 가지고 그대로 세팅하십시오. 그대로 제가 이거 소스 공유하도록 하죠. 공유받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 창, 제 영상의 고정 댓글인데요. 그 고정 댓글에 파란색 주소창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기 영상 우리 보고 있는 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댓글이 있는데요. 이 고정 댓글 여기입니다.
이 파란색 주소창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 또 댓글을 또 많이 달아주셨네요.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지표까지 굿. 1000명 달성 예. 드디어 저희가 1000명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10,000명 한번 가볼까요? 그 전에 5,000명 한번 먼저 가봅시다. 여러분들 많이들 도와주시고 아마 제 영상 강력하게 추천해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안내를 드리니까요. 주말에는 매매하는 실전 매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내일 금리 인하부터 진짜 시작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죠? 숏 버튼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 하지만 상관없죠? 내려가는 건 뭐라 했습니까? 숏 버튼. 올라가는 건 뭡니까? 롱 버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금리 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금리 인상으로 통해서 엔캐리 자금이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0%의 금리입니다. 이걸 갖다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5%짜리 안정적인 채권을 합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엄청난 마진이 좀 손실이 비용이 들어가겠죠. 왜? 엔화를 말이죠.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또 달러를 말이죠. 엔화로 바꿔야 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분명히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갭이 크다 보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이렇게 와서 어디를 투자했냐? 비트코인 투자한 겁니다. 주식시장 투자하는 거고요. 근데 얘를 올려버려. 2%나 3%까지 올려버리잖아요.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 손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확 줄어든 거예요. 엔캐리 자금 무너졌다는 거. 그래서 일본은 금리 인상하면 안 돼요. 사실. 지금 이거 트럼프가 얘를 컨트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일본은 죄송합니다. 미국의 꼬봉 아닙니까? US 사는데 받을 미국 사신다고요? 그쵸? 맞죠? 왜 받을 수 없습니까? 인터넷은 글로벌인데. 신청하십시오. 클릭하면 안쌤의 삼겹살 매매법 핸드폰 번호 제가 연락을 해야 뭐 어떻게 드리죠. 개인정보 수집 요거 안 해주면은 제 정보가 못 갑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동의해 주시고 제출 버튼.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예쁜 삼겹살 지표를 통해서 힘든 시장도 정확하게 다 대응을 하고 대응이라는 건 곧 손실을 방지하고 수익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살아나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좀 해볼까요? 안쌤이었습니다.